이번 시간은 재료 혼합입니다. 내용 한번 보죠. 혼합 비율. 일반적으로 버섯재배 배지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이 톱밥. 그래서 이 주재료가 톱밥이고 이 부재료로 미강 같은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재료 80%에 부재료 20% 정도, 요런 정도를 이렇게 각각 혼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톱밥과 미강, 주재료와 부재료의 각각의 역할들을 보면 주재료인 톱밥 등은 주로 셀룰로스, 리그닌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이 탄수화물계의 탄소원의 영양원이다. 그래서 이것은 탄소원으로 이용이 되고요. 그럼 여기에 탄소원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바로 이어서 질소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 배지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영양제인 이 미강, 밀기울 등은 단백질계 영양원인 이 질소원을 공급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톱밥 같은 경우에는 앞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함유하고 있는 게 셀룰로스나 리그닌 같은 경우에요. 셀룰로스나 리그닌 같은 경우에는 이 분해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으로 질소원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셀룰로스나 리그닌 이런 것들을 분해하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버섯 재배 기간이 짧은 병재배 시설 내의 버섯 재배는 주로 주재인 톱밥을 분해하고 영양으로 이용하기가 시간적으로 짧아 어렵기 때문에 주로 분해하기 쉬운 미강, 밀기울, 영양제의 영양원이 이용되며 영양원 종류와 양이 버섯 다수학의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셀룰로스나 리그닌 요것들 자체가 분해가 어렵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들은 분해가 어렵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배지상에서 버섯이 장기간 이렇게 생육을 한다면 이것들을 분해를 해서 이용을 하겠지만 이 버섯의 생육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것을 분해해서 이용하기가 대단히 어렵더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어떤 버섯에 따라서는 이 주재료를 줄이고 이 부재료가 많이 첨가되는 이러한 형태들이 취해지고 있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수분 함량입니다. 이러한 재료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영양원이 됐으니까 두 번째는 이 수분 함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버섯도 균류이기 때문에 이 건조한 상태에서는 이 버섯이 증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분 함량이 있어야 된다. 이 톱밥과 미강 등 영양제를 넣고 30분 정도 혼합한 후 수분을 63에서 65%, 그래서 63에서 65% 정도 되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강하고 톱밥을 섞어서 섞은 후 혼합 후에 수분 함량이 이 정도 되도록 맞춰줘라. 그래서 보통 이제 65% 정도 된다 하면은 이 1과목에서 나왔던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톱밥과 미강을 섞은 것에 물을 첨가하고, 그래서 이제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걸 섞어서 먼저 섞고 나중에 어느 정도 골고루 섞인 다음에 물을 추가해 줘야 돼요. 만약에 물하고 처음부터 같이 넣어서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강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섞여 버립니다. 왜?
텃밭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크고 미강은 상대적으로 입자가 작다 보니까 물을 먼저 넣게 되면 미강 같은 경우 엉키면서 잘 안 섞이니까 먼저 잘 섞고 난 다음에 물을 넣어서 수분 함량 이 정도 맞추는데 이렇게 물을 넣은 다음에 섞은 재료를 손으로 꽉 잡아서 짜봤을 때 물이 한두 방울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이 손가락 틈 사이로 물이 스며 나오는 정도, 요 정도가 되면 약 한 65%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